인구 감소에 의한 골 때리는 아파트 양극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아파트의 양극화가 나타나느냐라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모든 아파트는 다 폭락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인구가 감소하면 본격적인 아파트 양극화가 나타난다. 이것은 정설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아파트의 양극화가 골 때리게 나타나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 출산율입니다. 자, 지금 70년대부터 지금 17년도까지 합계 출산율인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2022년까지 작년까지는 출산율이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2023년도에는 0.7명을 깨고 내려갈 것 같아요. 0.67명 정도로 또 한번 경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가장 낮아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 60년대에는 베이비 부모 세대는 6명까지 나왔습니다. 6명. 평균 합계 출산율이 6명이었어요. 그 1970년대 보시면은 4.5명으로 돼 있죠. 4.53명. 그래서 70년도에는 4.53명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한 여성이 가임 여성이 나올 수 있는 이 출산율을 나타낸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지금 몇 년도입니까? 한 3년도까지는 2명 이상 나왔네요. 네, 그 이후로부터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2명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통계상 팩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고 인구는 지금도 이제 서서히 이제 감소세가 시작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인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인구 문제를 왜 이렇게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가라는 부분이 되겠죠. 네,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출산율이 떨어진다. 여자들은 왜 출산을 하지 않는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다?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가정적으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익을 주어지게 되면은 아이를 낳는 것이 이익이 된다 싶으면요. 여성들은 많이 낳습니다. 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아이를 낳는 것이 이익이 안 되는데 왜 낳습니까? 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이를 낳지 않게 되면은 불이익을 주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진을 보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설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 18세 이상 남녀 모두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성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준다는 것 같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인 경우 아이를 낳는다,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는 면제받습니다. 면제.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불이익에 대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는 이 불이익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에요. 이익을 주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사람마다 느끼는 이익이란 것들이 이것들은 사회적인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개성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못하죠. 왜? 표가 있기 때문에 표가 다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 계속 미루는 겁니다. 다음 정권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음 정권에 미루는 거죠. 왜? 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표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는 안 된다. 당장 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거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여성 유권자들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것은 오래 못 갑니다. 네.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저는 지금과 같은 큰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결국 길어야 15년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여자도 군대 가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이제 양성평등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자인데 나는 군대 갔는데 너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왜 안 가? 이 양성평등의 문제죠. 네, 여성들의 입장은 자기가 불리하면요, 양성평등, 네, 이 불리한 경우와 유리한 경우는 양성평등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실은 여자들은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성평 차별에 대한 해소 방안을 뭐 내놔라 이렇게가 주된 이유였는데 지금의 징병제는 네, 여성 징병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여성들이 군대 가는 거는 세계적인 추세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좀 특수합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입니까? 네. 워낙 지금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0.78명이죠. 2023년은 0.67명까지 떨어진다 보니까 군대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여성들이 만든 거예요.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만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귀결이 되어버린 거죠. 자, 어떤 문제? 국방부는 현재 출산율과 복무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는 2040년에 병사 자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15만 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기존이 얼마입니까? 60만 명이죠. 그럼 누가 지금 군대 지킵니까? 누가 나라 지킵니까? 남자들이 없는데 여성들이 결국에는 징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15년, 길어야 15년입니다. 자, 이 사이에 여성 징병제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 자, 그러면 여성 징병제, 이거는 불이익을 주는 거죠. 아이를 낳는 여성에게는 네, 여성 징병제 2명 이상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여성 징병제를 면제 준다. 무조건 아이 낳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여성들은 애매한 정도의 이익을 준다.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15년 동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지금과 같은 극심한 저출산 상황.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저출산 상황이 계속되고 인구가 이제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 감소하는 문제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양극화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이거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이유를 몰라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왜 양극화가 되는지를 도통 이유를 모르니까, 네, 이걸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수하게 보시면은 지금 양극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서울 서초 뭐 이런 식으로 양극화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 추세는 언제까지 나타나겠습니까? 최소한 어떻게 나가겠어요? 예, 인구가 다시 증가하지 않으면은 이 추세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또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매매 가격을 또 상위 1등부터 20위까지 놓고 보겠습니다. 이 양극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들 인구가 만약에 증가한다고 봅시다. 인구가 만약에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양극화 없습니다. 절대 양극화 안 나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에서는. 네. 큰 양극화도 안 나오고 거의 양극화 나타났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이 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된다? 자, 출산율이 2명을 깨고 내려가면서부터 본격적인 양극화가 시작됐고 지금의 양극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한 채 가격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지금 PH129 지금 145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데 자, 유일하게 지금 부산에만 16위, 부산에 지금 75짜리 딱 하나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애초부터 어떻게 됐냐? 서울과 부산도 양극화가 되고 있고 서울은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되고 있고 부산은 또 부산 내에서도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조적인 이유가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인구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죠? 아이를 몇 명 낳아야 됩니까? 인구 유지하려면. 네. 2명을 낳아야 되겠죠. 2명.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자, 그 당시에 보면은 지금 뭐 90년대 초중반까지는 우리 대부분의 99%, 95% 이상, 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네.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는, 한 여성이 2명 정도는 낳아야지 현재 인구를 유지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남비 비중이 50%라는 가정하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80년대, 83년 정도 되나요? 이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2명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2명. 자, 양극화의 발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양극화가 왜 2명 이상 이하부터 출산율이 2명을 깨고 내려가면서부터 양극화가 서서히 진행됐고, 그때부터 지금 보시면은 서울권은 어떻습니까? 강남과 강북이 서서히 양극화가 시작됐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이 서서히 양극화되기 시작했고, 지금과 같이 지금 0.78명까지 내려가면서부터는 이제 극심하게 양극화가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또 다른 논리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 지금 아이 한 명 키우는데 3.6억이 든다 그래요. 한국의 양육비 가장 높다 그러는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6명까지 나왔다고 그랬죠. 학계 출산율이 6명. 그리고 70년대 보시면은 베이비 부모 때 4.5명까지 나왔어요. 이때 수입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만 원. 아빠가 일을 나가갖고 100만 원 수입 정도 벌어. 엄마는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아이들 육아를 하겠죠.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명에서 4-5명이서 아이를 기르는데 어떻게 좀 육아를 가겠어요? 아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육아까지 해야 되는데, 이 100만 원을 수입을 벌었을 때는 이 100만 원이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네, 전부 다 육아 비용입니다. 육아 비용. 양육비예요. 양육비에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베이비 부모 세대 아버지들은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 한 명당에 키우는데 양육비는 3억 6천이 들지만 전체 수입에서, 네, 아이 한 명당은 이제 양육비가 올라가겠지만 전체 수입에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비중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양육비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육비와 비중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게 되면은 아이에게 들어가는 양육비는 30만 원, 뭐 40만 원, 50만 원 이런 정도밖에 안 들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뭐 저축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주택입니다. 주택. 더 좋은 주택으로 갈아타기 하는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갈아타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에는 모든 가정의 모든 기준은 무엇이다? 양육을 한다는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수입을 양육을 한다는 돈으로 전체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아이를 자꾸 낳는 비중이,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아도 1명, 2명 정도죠. 이제는 지금 2명도 안 되죠. 1명이죠. 그만큼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중 자체가 대수입에서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이 줄어드는 돈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 좋은 곳, 더 좋은 아파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양극화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언제부터? 2006년부터. 근데 2006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고급 아파트가 이때부터는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2006년부터는 지가가 올라갔습니다. 지가가. 주택 가격이. 그리고 고급 아파트 시대가 된 것이 바로 2006년부터입니다. 일본은. 지금 일본의 최고가 아파트는 900억이 넘어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850억 원에서 이번에 900억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고급 아파트를 내놓으면요. 일본에는요. 지금 먼저 우리보다 한참 먼저 시작됐죠. 저출산이. 하루 만에 완판됩니다. 하루 만에. 자, 일본의 지금 고급 아파트는 패러다임이 또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이전에는 주택을 선호했죠. 근데 지금은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망 위주로 지금 레인보우 브리지도 보이고 이런 조망 위주로 지금 더 좋은 아파트로 간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쓰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 돈을 어떻게, 좋은 아파트로 간다는 겁니다. 좋은 아파트. 내 삶이 중요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식시장으로 간다? 그 돈이 못 가죠. 왜? 불안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마켓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으로 갈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동양권 문화들, 특히 좋은 아파트로 간다, 좋은 집에 산다는 것이 굉장한 사회적 계급을 만드는 곳입니다. 동양 문화권들이.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떠냐. 구조가 지금 일본에 유행하는 구조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평이 우리 보시면은 잘 아실 거예요. 84 타입이죠.
일본은 대략적으로 뭐 국표에난 게 없지만 일본은 대략적으로 5구 타입입니다. 규모가 좀 작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고급 아파트 기준이 30평대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30평. 일본에서 30평대는 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106제곱미터예요. 이 공급 면적이 106제곱미터면은 뭐 32평 여기 써 있네요. 32평 정도 되겠네요. 맞나요? 예, 32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된다. 이것이 이제 고급 아파트의 이제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 4개 기준. 그러니까 4LDK입니다. 4LDK.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는 고급 아파트 4개의 방. 아이는 1명밖에 없어. 근데 방은 4개야. 뭐죠? 내가 다른 공간을 쓰기 위한 공간입니다. 서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뭐 게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 그 다음에 리빙룸. 그 다음에 다이닝룸. 그 다음에 키친. 4LDK가 유행을 하고 있다. 아이를 적게 낳지만 아이에 쓰는 육아 비용이 줄어든 만큼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양극화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네, 아파트가 아무런 아파트 그리고 싼 아파트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내가 아이를 적게 낳으면은 그만큼 주택에 투자하는 돈의 비중은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 한 명당 양육비는 절대 규모로 증가할 수 있어도 내 수입 전체적으로는 아이의 양육비는 줄어들 만큼 고급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는 일본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매우 높다.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모든 선진국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양극화의 심화는 결국에는 고급 아파트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